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8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연입니다. 네. 자, 오늘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작품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어를 60대 독학하시고 15년간 매달려서 입센 전집을 완간하셨어요. 그 공로로 최근에 이 노르웨이 왕실 훈장을 받으셨는데요. 한양대 연극영화과의 김미애 명예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미애 교수님 저희 그 팟캐스트 팬분들께 이제 직접 소개와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애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명예교수입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공부했고 오스트리아 비인 대학에서 연극학으로 박사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보따리 장사를 오래 하다가 한양대학교에 전임이 돼서 한양대학교에 봉직을 하다가 정년 퇴임을 한 사람이고 연극 쪽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해서 제 자신을 딱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얘기가 그거를 중심으로 아마 풀어질 것 같다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차로. 네. 기대됩니다. 음.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노르웨이 왕실 훈장 받으신 거, 증서, 그리고 이제 책들을 좀 가져오셨는데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모셨거든요. 이제 헨릭 입센의 희곡 전집을 다 번역을 하셔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 훈장도 받으신 건데 헨릭 입센 하면 뭐 좀 들어본 것도 같고 한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페미니즘의 선구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네. 인형의 집은 입센을 몰라도 그쵸. 많이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사실 저는 꼭 그 인형의 집을 페미니즘적인 그런 작품으로만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인간답게 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자유정신, 네. 저도 아주 머릿속이랑 영혼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평생도록 그런 거를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라의 경우도 자기 자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네. 집을 나가는 거지 꼭 네. 남편과의 문제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은 네. 그다음에 제가 빈 대학에서 20세기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19세기에서 20세기 전환기 네. 작가들로 스트린베리하고 입센을 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시험 보는데 급급해가지고 시험 봐서 성적 따고 빨리 네. 학위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별 인상을 갖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입센이라는 작가를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저랑 너무 꽁짝이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무슨 소리냐면 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콜링, 하느님이 자기를 어떤 직업을 가지라고 어떤 불러서 천직, 이 세상에 나오게 사명감? 했다라는 네. 부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콜링이. 네, 그래서 네. 그러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유를 추구하는 대신 그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라 그럴까 어떤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끝까지 해냈다는 그런 정신도 굉장히 좋았고 가장 제가 인간 작가로서의 입센이 아니라 인간 입센에 조금 뭐라 그럴까 매료됐다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웠었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진짜요? 그리고 네. 입센이 극작가가 된 그때 19세기 중반인데요. 그때는 노르웨이가 이 스웨덴의 속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적인 연극도 없었고 문화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품도 못 팔고 그렇게 정말 치즈하고 빵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인간이라면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궁극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의 극작가이고 19세기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형의 집이라는 그 당시에는 그럼 굉장히 파격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오죽하면 무슨 모임이 있을 때 공적인 모임이 있을 때 네. 인형의 집을 언급하면 안 된다. 아. 그런 불문율까지 생길 정도로 네. 너무 찬반이 아. 심해가지고 네. 막 쌈이 붙을 정도로 네. 그렇게 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형의 집이 노르웨이에서요? 네. 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이 북구 스웨덴, 아, 네. 덴마크 뭐 이런 네. 데에서 네. 그때 입센이 희곡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부 덴마크 배우들이 와가지고 네. 그 다음에 덴마크어로 아. 프랑스나 독일의 아주 싸구려 희극 네. 이런 거를 음악도 좀 들어가고 관객들이 좋아하게끔 네. 이렇게 해서 하던 레파토리밖에 거의 없었어요. 노르웨이에서는요. 네. 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진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음. 이런 작품을 쓴 노르웨이 최초의 작가죠. 네. 그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결국은. 아. 음. 그러니까 그것 식민 때문에. 지배를 받던 나라의 작가인 음. 거잖아요. 예. 뭐 언제까지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원래 14세기 정도까지는 노르웨이 왕국이었고 네. 엄청 잘 살았어요. 네. 바이킹들이. 맞아요. 네. 예, 예, 예. 이거 말해도 되나?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네. 엄청 그랬는데 네. 왕손이 안 태어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왕위를 누가 계승할 거냐 이거를 네. 고민하고 있을 때 덴마크가 탁 와서 아. 우리가 해줄게. 고민하지 마. 왜냐하면 네. 우리는 다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덴마크, 네. 스웨덴, 노르웨이가, 핀란드까지. 네. 그런데 걔네들은 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음. 우리는 스칸디나비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네, 넓게는. 그래가지고 덴마크가 와서 하는데 걔네는 일제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네. 동군 동맹이라고 그래요. 군이라는 게 군주. 아, 네. 아. 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네. 덴마크 왕이자 노르웨이 왕 누구누구 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동군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게 네. 사실 속국이에요. 아, 쉽게 얘기하면 네. 이제 겉으로 이제 그렇게 내세운 거죠. 네. 그랬는데 그 독일 그 당시에는 프러시아였죠. 네. 그게 이제 1840년경 네. 그러니까 하여간 19세기 중엽에 이 그 덴마크가 독일에 져요. 아, 네.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때 빨리 독립을 하자. 그러니까 네. 스웨덴이 됐어 우리가 해줄게 이러고 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동군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네. 스웨덴의 왕이자 노르웨이 왕 누구누구. 아. 그래가지고 노르웨이가 이제 그런 거에서 완전히 그 독립을 한 게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노르웨이는 굉장히 역사가 짧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언어도 새로 만들었고 이제 이따 노르웨이어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엄청 짧고 네. 이제 오슬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옛날 유물유적이 없어요. 아. 그 이유가 덴마크나 스웨덴이 이 속국인 나라에 뭘 지어줬겠어요. 네, 네. 다 좋은 건 다 자기네 나라에 아. 지었죠. 그래서 왕궁 슬로트라고 그러는데 노르웨이어로 거기도 가면 내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잖아요. 네. 오스트리아에서 볼 수 있는 웬만한 귀족의 성보다도 못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질박하고 네. 나쁘게 말하면 좀 너무 허름하다 그럴까? 약간 좀 그래요. 그 네. 이유가 그 오랫동안 거의 6세기 가까이를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을 했지만 노르웨이가 굉장히 못 살았어요. 네. 그리고 한국하고 국교는 1947년인가 맺어졌고 네. 그렇게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게 네. 한국 전쟁, 이제 6.25 네, 전쟁이라고 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 부르게 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이 아무도 몰라요. 아. 코리안 워 이래야지 알지. 네.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 학생들한테 네. 항상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 한국 전쟁 때 의사하고 간호사를 굉장히 많이 파견했던 아,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메디칼 센터가 노르웨이가 와서 지어준 거예요. 아, 처음 그렇구나. 시작이. 네. 예. 네. 그랬는데 60년대 이후에 65년인가 6년 하여간 60년대 1960년대 중반에 지금 영국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가 이렇게 유럽에 길게 붙어 있거든요. 네, 네. 그 딱 중간에 브렌트라는 섬이 있어요. 아, 네. 그 브렌트에서 석유하고 가스가 그죠. 네. 나온 거예요. 브렌트산 이렇게 네, 나. 그러니까 브렌트유 네, 우리가 네, 뉴스 네, 같은 네. 거 네. 서부 텍사스유 얼마 맞아요. 얼마 예, 브렌트유 예. 얼마 얼마. 그 예. 브렌트예요. 아. 그래서 지금 브렌트 섬에서 이제 석유랑 가스가 나면 영국하고
반을 나눠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힐 정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이 섬이. 조금 이쪽으로 치우쳤으면 다 노르웨이 거거나 네. 이쪽으로 치우쳤으면 영국 거일 텐데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오늘 와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 인터넷에 들어가 봤어요. 노르웨이 국민소득이 전 세계 세 번째예요. 거의 1, 2, 3등 안에 항상 들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몇천 불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가 넘어요. 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인데 백성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네. 그다음에 완전히 노동자의 천국. 그리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그쵸. 거의 반 정도 내는데 네. 아무도 불평 안 하고 내요. 네. 그 이유가 그 많이 내는 만큼 자기네한테 다 네, 돌아오기 때문에 복지로. 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안정되고 아름답고 입센 하면은 그냥 노라 인형의 집 사실 그것만 떠오르거든요. 예, 근데 그게 19세기에 나왔으면 그 생전에 이 입센이 이제 인형의 집을 비롯해서 다른 작품들은 명성을 많이 얻고 그래서 좀 나중엔 좀 잘 살게 됐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이제 오슬로를 딱 가시면 네. 아까 슬로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왕궁 옆에 길이 있어요. 입센스 가테가 스트리트거든요. 아, 네. 거기 왕궁 바로 행길을 건너면은 거기가 입센 무제움이에요. 아, 무제에트 그러는데 입센 네. 무제에트 노래어로 거기가 입센의 그 마지막을 보냈던 아, 집인데 네.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너무 잘 살았죠. 아. 마지막에는 네, 너무 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명예와 부를 다 네, 다 얻었군요. 네. 자기가 평생에 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그 맨 처음 작품이었던 여기 카틸리나라는 네. 이 작품이 카틸리나. 그 작품이 네. 로마의 귀족의 얘기인데 나는 해야 돼. 나는 꼭 해야 돼. 난 할 수 있어. 막 이런 기절이 네. 나와요. 네. 독백처럼 내가 이제 해설을 쓸 때 네. 그거 네. 입센 자신의 말이다. 아. 라고 내가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 카틸리나라는 그런 귀족의 입을 빌려서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네. 앞으로 내 일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한 걸로 나는 봤어요. 이건 나의 해석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봤고 입센은 원래 출발이 그 희곡 작가가 아니라 시인이었어요. 아. 시도 엄청 많이 썼는데 내가 사실 10까지 번역을 하고 싶었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전체를 다 찾기가 아. 힘들어요. 뜨문뜨문돼 있고 아. 외국어로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아, 그래서 네. 그냥 그거는 포기했고요. 근데 네. 만약에 내가 시집까지 읽을 수 있었다면 더 많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맨 처음에 네. 이제 시인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림도 엄청 잘 그려요. 입센 지금 베르겐 대학의 대학 도서관에 가면 입센의 그림들이 다 소장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고 네.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희곡만 썼다고 생각하는데 연출도 했고요. 무대 미술도 했고 의상까지 했었어요. 오. 네. 그래서 연극을 모르고 쓴 사람이 아니라 무대의 아. 메커니즘을 엄청 잘 쓰고 잘 알고 아는 사람이. 쓴 네. 사람이에요. 네. 저도 참 이런 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 그냥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네. 사람이 놀랍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아까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시험 봐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내가 입센 해야 되겠다. 그걸 네. 생각하게 되는 그거는 네. 이제 2006년이 입센 서거 100주년이 되는 날 아, 되는 네. 해거든요. 네. 190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2006년에 베를린에서 베를린 예술원하고 베를린에 연극학과가 있어요. 네. 베를린 대학에 그 연극학과가 합쳐가지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입생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극학회 회장이어가지고 네. 이제 회장 자격으로 갔거든요. 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한 27개국인가 이런 데 있는 학자들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하고 있는 입센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고 이러는데 저는 말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하니까 입센을. 입센 이름도 거의 다 잊어버릴 정도였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우울했어요. 아. 그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있다가 그 이제 그러니까 독일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이제 리셉션을 해주셔서 네. 갔는데 네. 할 말이 없어서 그 안에 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이제 그 대화의 내용이 네. 토픽이 입센인데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베를린에서 돌아와서 바로 제가 오슬로로 갔어요. 오. 그냥 내 돈으로. 그냥 예. 어. 예. 가봐야겠다. 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어. 도대체 왜 우리는 안 했을까 이렇게. 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보니까
왕궁이 있고 그 입센 길이 있고 입센 무제음 그 아래쪽으로 가면 오슬로 대학이 있고 네. 그다음에 오슬로 대학의 그 부설인 입센 연구센터가 더 좀 북쪽에 있고 네. 그 밑에 그 국립 도서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입센 연구센터를 가봤어요. 뭐 하는 데인가? 입센 스튜디오 센터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어에.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자기네가 읽지는 못해도 전 세계 문명국에서 그 입센에 대해서 쓴 모든 글과 책을 다 모아놨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는 하나도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그때의 뭐라 그럴까 좀 자괴감, 절망감. 아 그래도 우리도 문명국인데 어떻게 네. 이럴 수가 있나? 일본 책도 있고 중국 책도 있는데 한국 것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한번 해볼까? 음. 이런 생각이 있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다음 여름 방학에 아마 내가 뉴욕을 갔어요. 네. 뉴욕에 가서 이 책을 발견한 거죠. 책방에서. 아 이게 노르웨이어. 를 이제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책을 발견하다니 내가 입센을 하는 어떤 운명 아닐까? 아, 이 라는 책을 찾으려고 가신 거예요? 간 거 아니에요. 다른 그냥? 연극책을 보러 그래요? 찾으러 이제 사러 네. 갔는데 네. 무슨 시리즈가 쫙 있더라고요. 그럼 좀 무슨 시리즈지 하고 보니까 컴플리트 노르웨이전이라고 딱 이렇게 꽂아 있는데 노르웨이전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꺼내 보니까 Teach Yourself 시리즈예요. 이게 사실 독학하는 책. 네. 네? 그래서 하여간 무조건 샀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연히 발견한 네, 책이고. 발견을 네. 했는데 그걸 발견하는 순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네. 찾아보니까 한국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입센 공부를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미국 갈 때마다 이제 그 영어로 된 자료 모으고 네. 그다음에 마침 베를린 대학에 그 교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걔한테 독일어 내가 입센 좀 연구하고 싶으니까 입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라 네. 그랬더니 네. 한 이따만한 박스로 하나가 왔어요. 네. 네. 자기 조교한테 다 시켰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고서 정말 미친 듯이 네. 읽었죠.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영어 독일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입센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안 그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노르웨이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입센 평전 네. 이 책을 쓸 때는 이게 주로 영어하고 독일어를 보고서 내가 쓴 거거든요. 네. 2010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2006년에 베를린 가고 2007년부터 입센 연구를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이거는 네. 그냥 그땐 노르웨이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네, 네. 해서 이 책을 먼저 냈어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본하고 독일어 번역본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네. 보는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영어는 거의 워드 바이 워드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문장을 다 읽고 나도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네네. 네. 그다음에 독일어는 또 너무 자세해가지고 이게 무슨 희곡이 아니고 무슨 문학적으로 소설로 풀어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리지널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을 내가 받을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내가 노르웨이 이 배우는 책도 사왔지. 네. 이제 그때부터 네. 이제 공부하고 이제 노르웨이 노르웨이 또 여러 번 가시고, 갔으니까 예, 가서 예. 이제 사전도 사오고 이런 책도 사고 뭐 네. 이런 단행본도 다 사고 이제 이래가지고 와서 이제 노르웨이어를 공부하는데 그때가 연세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딱 60이었을 네. 거예요. 딱 60. 그래서 60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시작을 근데 하시고. 네. 이제 그래도 염두를 좀 낼 수가 있었던 게 네. 여기 이 평전 쓰는 걸 끝을 안 내고 이렇게 보니까 독일어에서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좀 비슷한. 노르웨이. 네. 그러니까 무슨 문법도 다르고 네. 그렇긴 하지만 뭐 명사에 성이 있다거나 네, 네. 뭐 이런 비슷한 게 많고 이렇게 현대에 와서 쓰는 말들은 거의 영어예요. 그런 그게 있어서 그럼 영어 독일어를 아는 나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일같이 못 하잖아요. 네. 매일같이 할 수 있는 때도 있지만 바깥에서 바쁘고 밤늦게 오면 못 해요. 그럼 분명히 엊그저께
했는데 그 다음을 펴면 하나도 앞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늙었구나. 내가 기억력이 엄청 좋았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또 리피트해서 다시 보고 아 맞아 여기 했지 이런 말이었지 이제 그렇게 보고 하면서 이제 대강 떼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입센 작품에 도전을 했는데 네. 원어를 가지고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마 다행이겠죠. 입센이 즐겨 쓰는 이 말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 편을 보니까 모든 작가들이 그래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스스로 좀 잘난 척하게 한다 그럴까 그런 게 그 제임스 조이스가 네. 그 당시에 19살 20살밖에 안 먹었어. 입센이 문명을 얻을 때 입센한테 쓴 편지가 되게 많아요. 조이스가요? 네, 조이스가 뭐 당신은 햇빛에 있고 저는 아직 그늘에 있습니다만 뭐 당신을 존경하고 뭐 막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노르웨이어를 배웠어요. 입센 오리지널로 읽고 싶어서. 그다음에 토마스 만도. 토마스 만도. 네, 그리고 슈테판 게오르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아주 정말 네. 세계문학의 거장이니까 그 독일 사람도 입센을 오리지널로 읽고 싶어서 이제 노르웨이어를 배웠어요. 네. 그 사람들은 세계문학의 거장이지만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라고 못할 거 뭐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내가 설명 보면 되는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그 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네, 좀 많이 괴로웠지만 그래도 많이 리피트를 하니까 외워지는 것도 많았고 또 네. 입센 작품을 막상 이제 도전을 해서 해보니까 입센이 즐겨 쓰는 어떤 어투라든지 구절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한 거죠. 네. 이렇게 단행본을 가지고 북홀더에다 딱 끼워놓고 했는데 네. 네. 나중에 보니까 책이 10권 나오고 나서 이걸 보니까 이게 거의 전집인 네, 거예요? 전집. 거의 약간 she was crazy 내 자신한테 네, 그런 생각이 좀 예. 보니까 글자 그죠? 크기도 엄청 작고 완전 깨알같은 글씨에 그리고 하루 중간에 죽어라고 하고 나면 두 요만큼 했어요. 한 페이지.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굵어져서 두 페이지가 한 그러니까 네. 지금 쪽에 있는 이렇게 거죠. 절반씩.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나는 안 세어봤는데 네. 어떤 기자가 아마 출판사에 물어봤나 봐요. 네. 내가 보낸 원고 매수가 4,300 몇십 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책 10권 내는 그러니까 거. 이거는 이제 노르웨이어로 된 원어로 된 전집인데 이거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나온 게 10권짜리. 네. 4,300페이지가 넘는. 그걸 이제 참 15년 동안 그러니까 15년 전체가 다 걸린 건 아니죠. 입센 네. 연구 자체는 15년이 걸렸는데 네. 이제 공부해가지고 희곡을 번역한 거는 한 노르웨이어 배운 거 배우고서, 빼고 한 네. 7, 8년 그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교수였기 때문에 학교에다 업적을 내야 되잖아요. 네. 해마다. 네. 그런데 나 지금 입센 공부하고 있으니까 업적 몇 점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에 책도 2권 냈고 네. 저서로 그다음에 번역 네. 2개 했고 네. 그래서 책이 4권 입센 책까지 하면 평전까지 해서 15년 동안에 15권의 책을 냈어요. 입센으로. 네. 네. 그러니까 입센으로만은 아니고 네, 네. 하면서 네. 다른 것도 하나는 하시고. 브로드웨이에 예. 관한 책이었고요. 네. 네. 뭐 하나는 연출에 관한 책이었고 예, 그다음에 예. 이 번역서는 이제 드라마트룩이랑 그다음에 현대 미국 아방가르드 연극에 네. 관한 책이었고 이렇게 해서 네. 그냥 저 역사를 다 합하면 15년 동안에 음. 15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 스스로 좀 참 크레이지 열심히 사셨네요. 진짜. 여자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왜 입센 책이 하나도 없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미쳤다고 할 예. 정도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네. 그 저는 좀 성격이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네. 처음에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좀 진부한 표정이라 자기 자신과의 투쟁 뭐 이런 거는 말하기 싫고 어쨌거나 그래도 내가 시작했는데 자존심이 있지 내 스스로한테 네. 대한 네. 끝을 내야지라는 그런 성격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이걸 작업하는 동안에 스스로한테 질문을 안 했어요. 너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니? 왜냐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보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내 스스로 들 것 같아서
너 지금 너 왜 이렇게 죽어라고 그거 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한테 정말 안 했어요. 아. 그랬는데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노르웨이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입센 작품을 노르웨이어로 하고 있는데 음. 내가 연말이 되면 그 해에 내가 번역한 본을 그 출력을 해가지고 너네를 갖다 줄 테니까 약간의 그 트랜슬레이션 피 형식의 돈을 좀 지불해라. 네, 네. 그러면 내가 그 돈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이거를 지속할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랬더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스몰 스케일 네. 그랜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다가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해주는, 했어요. 네, 그랬더니 네. 한 6년 정도 네.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노르웨이 대사관이 끝까지 도와주셔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연말마다 출력을 해서 내가 네. 갔다가 줬거나 아니면 소포로 붙이거나 네. 그래서 네. 제가 이 훈장 받던 날 막 울음이 네, 나오려고 네. 그랬을 네. 때 그 전에 문정관 하셨던 분이 오셨었는데 지금 네. 정년하셨는데 네. 120% 이해하고 자기도 눈물이 났다고. 김 교수님이 얼마나 그때 고생한 거 자기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날 좀 울먹울먹 하셨어요. 네. 네. 뭐 힘들었냐 여쭤보는 건 너무 그쵸. 너무 좀 예. 뭐 뻔한 질문이긴 한데 중간에 아우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가 있으셨나요? 있었죠, 당연히. 노르웨이가 너무 외워지지도 않고 속상하니까. 네. 그러다가 그동안에 한 게 또 아까운 거예요. 네. 그럼 해봐야지. 네. 네, 그래서 그냥 했고 셰익스피어만 전집이 몇 개 있을 게 아니라 입센도 네.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음. 그것도 중역이 아니고 네. 오리지널로. 왜냐하면 네. 셰익스피어는 영어니까 영어로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노르웨이 사람인 입센은 노르웨이어로 해야죠. 할 수 없이. 그렇죠. 그래야지 네. 이제 제대로의 뜻이 전달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노르웨이를 좀 갔던 이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풍광을 모르니까. 아, 그런데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엘리다라는 이제 바다에서 온 여인 프리엔프라 하베트라는 건데 네. 거기에 엘리다라는 여주인공이 해안가에 사는데 계속 넓은 바다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바다를. 아, 얘가 해안가에 해안가면 사는데. 바닷가인데 네. 그 이제 노르웨이 가서 크루즈를 해보니까 협곡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이 안에 콕 들어가 있는 해안가에 살면 넓은 바다가 안 보여요. 보여요. 아. 그리고 이 협곡으로 되어 있는 이 바다의 색깔하고 넓은 바다의 색깔이 달라요. 거기에 색깔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네. 이제 나중에 혹시 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노르웨이 가서 보고 왜 그런 작품이 나왔는지를 내가 이해하게 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재산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난 입센이 실제로 작품을 이렇게 직접 읽고 번역을 하면서 아 정말 훌륭한 작가구나 그것도 느끼셨으니까 물론이죠. 계속 지속할 수 하셨겠죠. 있었겠죠. 근데 네. 뭐 아무리 위대한 작가라고 그래도 뭐 전작 중에 당연히 좋은 작품도 있고 나쁜 작품도 그죠. 있어요. 네. 초반의 작품은 뭐 이딴 작품을 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내가 그 노르웨이 대사관에 갖다 줄 때도 맨 처음에 네. 갖다 줄 때 네. 굉장히 안 좋아요 작품이 막 이러면서 줬어요. 아. 줄 때. 그런데 네. 진짜 점점 이 사람은 디벨로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 인간의 권리, 그다음에 젠더의 문제, 네. 그다음에 예술가의 문제 아주 굉장히 다양한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은 여기에 민중의 적의 스토크만 박사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게 사실은 그런 내용으로 실러가 한 말이에요. 아, 네. 프리드리히 실러가 한 말인데 그 이제 노르웨이 말로 그렇게 내가 지금 네. 그 기억은 못하지만 네. 그렇게 해놓은 대목을 할 때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내가. 아. 그리고 이제 불안이라는 그런 작품에 네. 이제 목사님 얘기를 볼 때도 아내와 자식 막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의 어떤 소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도 막 눈물 나고 네. 네. 되게 좀 그런 적이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형의 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조그맣게 번역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조금 네. 더 넓은 거다 사실은. 아. 근데 그때가 페미니즘이 처음으로 북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거의 다 모든 연출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런 않았나. 측면에 더 중점을 네, 두고. 중점을 네, 둬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근데 네.
근본적으로는 사실 인간의 얘기죠. 그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인간의 얘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조금 나이 들어서 쓴 작품이죠. 그렇죠. 중반 예, 이후에 예. 쓴 작품이죠. 예, 예. 그래서 아, 크게 말하면은 맨 처음에는 그 노르웨이가 스웨덴 밑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는 옛날에 굉장한 왕국이었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했었어요. 백성들이. 네. 그래서 이런 극작가도 자기네 노르웨이적인 거 그런 거를 민족주의 소위 네, 말하면 네. 그런 거에 대해 써주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은 노르웨이 극장이 생겼거든요. 네. 베르겐에 처음으로. 아. 그래서 거기에 이를테면 지금의 극장장 같은 네. 그래서 연출도 하고 작품도 쓰고 이제 이런 사람으로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민족적인 작품을 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좀 질이 많이 떨어져요. 음. 근데 그걸 쓰면서도 이런 식의 작품만 쓰는 게 맞나 이런 그 의아로움 자기 네, 자신에 네. 대한 그런 거를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입센이. 음. 그리고 이 음습하고 어두운 노르웨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첫째는 네. 그리고 작가 응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 국회에서 스토르팅이라고 그래요. 노르웨이 국회는 거기에서 이제 승인을 해줘서 응급이 나오면 자기가 그래도 빵하고 치즈 뭐 이런 거 좀 사 먹으면서 작가 아. 활동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응급을 신청해도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러니- 지원금 받는 그렇죠. 거죠? 지원금 예, 받는 예, 거가 안 예. 되니까 이제 싫다 노르웨이가 아. 내 조국이지만 이래가지고 자의적으로 망명을 하죠. 처음에 이탈리아로 가요. 아, 그래요? 로마. 따뜻한. 네, 네. 햇빛 많고. 햇볕 많고. 그래서 그런 그 터널을 이제 노르웨이에서 이탈리아로 딱 들어가는데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내가 간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 장모님이 그 당시에 아주 최초의 그 노르웨이 여류 작가였거든요. 아, 네. 그 장모님한테 편지를 써요. 네. 장모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견디시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이탈리아를 좀 돌아다녀요. 로마도 다 보고. 네. 그때 입센이 엄청 커요. 정신적으로. 네. 아, 예술 작품이라는 건 크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컸고 네. 소위 말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 아들 교육 때문에 독일로 옮겨가요. 아. 그래서 하여간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두 군데에서 27년을 살아요. 아,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혼자 그런 질문을 해봐요. 입센이 그냥 노르웨이에 머물렀다면 계속 있었다면. 네. 그러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없었을 없었을 거다. 것이다 라고 네. 내가 스스로 답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 로마는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독일에서는 드레스덴하고 뮌헨에 머물렀거든요. 네. 드레스덴하고 뮌헨은 그때 노르웨이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연극 문화나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한. 발달되어 있던 네. 도시였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작품을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나라에서의 경험 네. 그다음에 특히 그 따뜻한 곳에서의 에스프리 네. 그야말로 네. 그런 거를 느끼면서 훨씬 작가로서 이제 성숙하게 되고 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썼던 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독일에서 활동한 기간이 길어서 아까 그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도 그래서 네네. 독일에서 하고 심지어 예, 독일에서는 입센을 자기네 나라 작가라고 생각해요. 예. 아, 근데 그죠. 노르웨이어로 썼잖아요. 물론이죠. 독일에서는, 아니 예. 독일에서도 노르웨이어로 썼어요. 그죠. 물론. 예, 근데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아, 특히 독일은 좀 관념 철학, 네. 음악도 발달했지만 네. 관념 철학 이런 게 발달한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입센이 그 희곡을 쓰기 시작하고 입센 작품이 무대화됐을 때 무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는 거의 독일. 상업극이었었어요. 아, 네. 였었어요. 상업극. 네. 싸구려, 아, 네. 희극 이런 네. 거. 네. 그런데 이렇게 진중한 아. 문제의식을 던진 작가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왜냐면 독일에서부터 이제 물론 스칸디나비아에서 먼저 유명해지고 네. 독일에서 거의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데 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고 또 갔다 뭐 이제 이런 글들이 막 있어요. 네. 그리고 막 시도 나오고 입센을 찬양하는. 그래서 어. 그때 독일에서 입센의 인기라는 거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 그런 그렇구나. 거였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옛날
작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나는 약간 번역을 할 때 약간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과거로 간 것 같은 그때 독일에서 왜 사람들이 열광했을까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번역을 했죠. 네. 하는 동안에. 아. 그리고 네. 겨울에 뉴욕에 가서 이 인형의 집을 또 봤거든요. 네. 제시카 체스타인이라는 작년인가에 그 오스카상 주연 여우상 탄 여자가 네. 노라로 나오는데 네. 연출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극장이 거기가 1,500석이래나 뭐 3,000석이래나 큰 어마무시한 극장이네요. 극장에 네. 거기에 관객이 꽉꽉 차갖고 아 음. 정말 입센은 늙지 않았구나. 네. 입센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그런 거를 다시 아직까지도 한번 네. 네. 확인을 했고 근데 얘기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건 교수님이 2006년에 우리나라에 입센 희곡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도 인형의 집을 공연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지는 안 않았나요? 왔죠. 거의. 그랬나요? 우리가 이제 네. 그 아까 독일에서 엄청나게 그 입센이 열풍이 네. 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하고 독일은 엄청 가까웠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본의 제1 외국어는 영어가 아니고 옛날에는 독일어예요? 독일어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입센 열풍이 일본으로. 일본에 그대로 와서 입센 네. 피버라고 그래요. 입센 열 한문으로 아. 입센 열이라고 그래서 일제 시대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였죠. 네. 1910년 20년대 요럴 때 엄청난 입센 피버가 있었어요. 일본에.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일제 시대 때 그래서 네. 위에 그 지식인들 몇 명만 음. 일본어로 된 입센 작품을 본 거예요. 인형의 네. 집. 네. 인형로 가주 네. 한문으로. 네. 그거 그때 한 3개 정도의 번역본이 있었는데 다 일본어에서 중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50년대 막 이렇게 이제 한국 전쟁도 끝나고 좀 안정이 됐을 때 몇 개의 작품이 번역됐는데 네. 다 영어에서 했거나 중역한 거죠. 네. 영어에서 독일어도 뭐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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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내가 한국어 번역본을 다 샀어요. 네. 이걸 입센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나와 있던 거를. 네. 네. 그런데 로스메르 숄룸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스메르 숄룸. 네. 여기에 로스메르스 홀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로스메르 숄룸? 근데 노르웨이어를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네. 이게 그냥 로스메르 숄룸이 맞는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런데 홀룸이 영어로 섬이라는 뜻. 영어로 하면 네. 아일랜드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로스메르스 할 때 쓰는 소유격에 쓰기 때문에 네. 붙여서 읽으면 안 돼요. 아, 물론 네. 우리가 빨리 하려고 하면 로스메르 숄룸처럼 숄- 들릴지는 모르지만 네. 작품을 번역을 할 때는 로스메르스 홀룸 홀룸.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네. 로스메르의 섬 하든가 그죠. 예, 네. 이래야 되는데 로스메르 숄룸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왜냐하면 네. 스톡홀름 그 아. 홀룸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정말 이건 너무 엉터리다라는 생각. 음. 그러니까 입센에 대한 요만큼의 지식도 없는 채로 그냥 영어를 보고 그냥 막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점차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내가 오직하면 이 평전에다가 네. 그간 한국에서 번역된 번역본은 참조하지 않았다. 썼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입센 희곡이 새롭게 이제 소개가 된 거니까 그 덕분에 연극 무대에 올라간 작품들이 또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아직 ING 중이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에 노르웨이어로 된 대본을 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네. 그냥 영어로 된 대본을 줬는데 네. 맨 처음에 한 게 이제 헤다 가블레르 헤다 가블레르. 네. 그거가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네. 됐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사회의 기둥들 네. LG 아트센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서울 시극단에서 네. 왕의 주장자들을 했어요. 네. 그거 다 내가 추천해가지고 1906년에 입센 돌아가셨는데 네. 그 나머지 6년 동안은 작품 활동을 못했거든요. 네. 와병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9세기에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들 수 있었는지 이거는 뭐 21세기도 더 초월하는 그런 여자예요. 헤다 네, 가블레르는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이제 극장장님이 네. 보시고 한번 해보자 네. 그래가지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의 그 기둥들을 내가 이제 이미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네. 엄청나게 조탁을 많이 했어요. 아, 혹시 네. 틀린 게 있을까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보고 그다음에 배우들이 이걸 입에 붙일 수 있겠나 네, 이 네, 그죠. 대사를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조탁하고 혹시 노르웨이 내가 잘못 짚은 거 없나 또 보고 이러느라고 한꺼번에 10권을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 영어나 예. 독일어로 했더라면 아마 1년에 한 권, 1년에 2권 네, 이렇게 네, 냈을 그런 거예요. 식으로. 왜냐하면 네. 자신 있는 언어니까. 근데 네. 노르웨이어는 지금도 자신이 없거든요. 계속 까먹고 생각이 안 나고 막 네. 사주 보면 맞아 이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라서 끊임없이 계속 보면서 보고, 예, 고치고 또 고치고 아.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낼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근데 내가 이미 사회의 기둥들이라는 작품을 번역을 이제 초역을 다 해놨고 네. 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났잖아요. 아.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사회의 기둥들에 나오는 용어들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어떤 들어서 거예요? 뭐 그 배에다가 네. 많은 물건을 그 실기 뭐, 위해서 예, 예. 그 평형수를 조금만 넣고 아. 결국은 배가 낡고 이랬는데도 그냥, 돈 벌라고 예, 예, 출항시켜 가지고 네. 사람들이 죽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아. 소름이 뉴스 볼 때마다 소름이 막 쭉쭉 끼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LG 아트 센터에다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해보죠 뭐 네. 사회 기둥들로.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나는 뭐 여러 번 봤으니까 끝나고 나서 이러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관객이. 왜냐하면은 네. 너무 현실하고 똑같으니까 네. 백몇십 년 전 작품인데 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왕위 주장자들은 대선이 내일 모레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서울 네. 시극단에다 제의를 했죠. 네. 여기에 지금 왕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어. 한 사람만 나는 왕위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사람은 너무 내가 왕위를 위해서 태어난 거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네. 하나는 왕위에 너무 올라가고 싶지만 그 옛날에는 왕들도 전쟁에 가서 직접 싸워야 됐거든요. 아, 네. 네, 말 타고 가서 싸웠어요. 근데 겁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왕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주교가 된 거예요. 아. 대주교가. 아, 네. 그렇게 네. 세 인물이 나와요. 네. 근데 뭐 똑같이 이렇게 대입을 한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 네. 응? 네. 권력을 갖기 위한 네. 인물들의 고뇌가 너무 대선하고 맞을 것 같아서 네. 했어요. 그랬더니 네. 김광보 씨가 이제 그때 시극단 단장이었는데 네. 좀 작품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막 도와주고 근데 이제 제일 괴로웠던 거는 네. 거기 데모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네. 데모라기보다도 거기에 나오는 영사를 막 칭송하는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이제 시민들이 막 환영하고 막 이러는 네. 그 데모가 이제 나쁜 의미의 데모가 아니라 네, 네. 나오는데 거기에 플라카드를 노르웨이어로 다 써달라는 거예요, 시극단에서. 근데 내가 뭐 그런 그 구호를 뭘 외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대강 써줬어요. 대강 써줘도 뭐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고. 아니 사실로 진짜 근데 네, 글자 모양이 우리랑 전혀 다르고 막 이러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뭐 엇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네, 말을 네. 맞춰가지고 뭐 네. 환영합니다, 뭐 축하합니다 이런 말도 쓰고 막 이래가지고 네. 해줬는데 그렇게 이제 기획팀에서 말을 해서 상당히 황당했었어요. 노르웨이어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써야 되지? 여기다가 노르웨이를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네. 그 시절에 그죠. 어떤 말을 어떤- 걔네들이 네. 이렇게 하고서 갔을까 그것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뭐잘 지나갔어요. 네. 네. 노르웨이어를 한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긴 하겠죠. 그 외국어 대학에 네. 북어학과가 있어요. 아. 북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스칸디나비아. 지네는 다 스칸디나비아인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의 그 문자를 만들 때 네. 그 덴마크 글자에서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아.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말을 하면 서로 많이 이해를 한대요. 아, 네. 그리고 스웨덴어에서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이제 한 언어라고 거의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씩 다르지만 예. 그래서 북어학과에서 노르웨이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환 학생들도 네, 가고 6개월씩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없지는 않고요. 네.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노르웨이 남자한테 결혼한 여자도 또 아, 네. 노르웨이에 좀 네. 살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에 설립을 할 때 네. 배에 대한 많은 거를 자문을 해준 데가 노르웨이예요. 아. 선박 옛날에 바이킹들 네, 때문에 네. 선박을 엄청 잘 만들잖아 네. 얘네가. 네. 그래서 뭐 노르웨이 대사관에서 신년 할애식이나 뭐 이런 걸 하면 네. 대우조선 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아, 공부하는 사람 그렇구나. 나밖에 없고 네. 네, 한국 분들이어서 인사를 이렇게 하면 네. 명함을 주시는데 다 대우조선. 아, 노르웨이랑 그런 또 인연이. 네, 그다음에 네. 대사님이 그러시는데 연어하고 고등어 이런 거를 세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대요. 네. 어. 네. 노르웨이에서.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사님이 자기 임기 동안에 대구, 네. 노르웨이 대구가 엄청 유명하거든요. 네. 그 대구도 세계에서 첫째, 둘째로 수입을 많이 하는 데까지 만들고 대사를 하는 데로 가시겠다고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르웨이 네. 대구를. 네. 아, 입센 얘기에서 지금 노르웨이 대구까지 대구까지. 나왔네요. 네. 노르웨이 대구. 네. 아, 참. 근데 입센이 뭐 남자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여성 아까 헤다가 블레르도 그렇고 뭐 노라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네. 여성상을 많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영향이 영향이 받은- 있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사실은 그 아까 장모님이라고 했잖아요. 아, 네. 그 장모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아. 작가인데 원래는 아이슬란드 남자하고 연애를 했었어요. 네. 자기 나이가 비슷한. 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은 결국 재혼을 하는 노인 목사한테 가요. 네. 왜냐하면 생활을 보장해주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아. 소위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편리에 의해서 네. 결혼을 하는 여자들에 대한 생각을 늘 입센이 갖고 있었고 네. 그래서 그 막달레나 토레센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자기네 집에 입센을 초대를 했어요. 이게 네. 잘하는 작가인데 조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음. 했는데 막달레나 토레센이라는 나이 많은 여자분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입센이 네. 수잔나라는 의붓딸이죠. 아. 그 목사님의 딸 네. 한테 이제 눈이 갔어요. 아.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아, 그래서 수잔나는 장모님이, 네. 엄청난 여자였어요. 어. 대학도 안 나오고 그런 여자인데 독일어도 굉장히 잘했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네.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엄청 똑똑한 데다가 네. 그 뭐라 그럴까 성격이 이렇게 짤짤한 여자 같지가 않고 거의 대장부 같은 여장부 같은 그런 네. 여자였어요. 네. 그게 입센을 매료시킨 거예요. 그래서 입센의 모든 작품들에는 남자 캐릭터보다 여자 캐릭터들이 훨씬 강해요. 아. 여자들이 자의식이 강하고 남자보다 네, 훨씬 더 네. 활동적이고 생각도 더 깊이 하고 이래요. 그 아. 이유가 수잔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죽음의 침상에서 내가 이 부분에서도 좀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며느리한테 나는 너희 시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즉 수잔나가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다. 그녀는 내 일생의 독수리였다. 독수리. 네. 나의 길을 끌고 가는 어. 독수리였다. 이런 네. 말을 했다고 이제 나와요. 나는 못 들었으니까 이제 아, 이렇게 네. 네. 자료에 나오는 걸 보고 아 입센이 엄청나게 그 부인한테서 수잔나한테서 그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다음에 평생토록 입센이 수잔나한테 미안해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자기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뭔가 하나를 했었을 여잔데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미안해했다라는 말이 있고 입센이 50대 막 이렇게 되면서 젊은 여자들을 하고 한 3명하고 알았거든요. 아, 네. 연애 감정 비슷한 네. 걸 느꼈어요. 네. 그런데 끝까지 수잔나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네. 수잔나는 진짜 자기 일생의 독수리였기 때문에 자기 음. 길을 끌고 가준. 네. 그래서 수잔나는 결코 버리지 않았죠. 아. 그리고 이 여성들도 당시의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인 인물이 못됐지 굉장히 대단한 뭐 굉장히 예술적이거나 네, 뭐 네.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여자들을 주로 아. 입센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네. 가정적이고 여성스러운 여성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진 여자 네. 이런 여자를 굉장히 선호했고 좋아했어요. 입센이. 음. 그래서 여성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하고 네. 공연하고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세계의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은 다 입센의 작품을 공연했어요. 입센의 주인공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엘레오노라 두제라는 여자가 있는데 네. 자기한테 이렇게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준 작가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탈리아 여자거든요. 네. 그래서 노르웨이로 왔어요. 오슬로를. 네. 너무 추운 거예요 여기는. 네. 그런데 이미 찾아가니까 이미 와병 중이라 못 만난다고 그러는 아, 거예요. 이제. 부인이 네,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눈 장화에다가 네. 두꺼운 털만도를 사서 두르고 네. 행길 건너에서 계속 창문을 본 거예요. 햇빛을 보기 위해서 창가에 나오지 않을까. 야. 그 모습이라도 보고 가려고. 그 배우가요? 네. 어. 그 여배우가. 네. 그것도 또 눈물 나는 어. 대목이었어요. 우리나라 배우 중에 누가 그 그런 작가를, 작가한테 네, 그런 네. 오마주를 보낼 수 있겠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감동적이었고 참 음. 유럽스럽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봤대요. 거기만 봤죠. 아, 예. 실루엣만. 창가에 네, 창가에 나와 있는 아. 실루엣만 본 거죠. 직접은 못 그것만 만나고. 해도, 그리고 네. 아까 수잔나한테 그 얘기에서 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 너무 지금 먹고 살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어려운데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네. 근데 어려움에도 집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네. 그 친구들을 문 앞에서 딱 잘라서 우리 남편 지금 작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못 만난다. 아. 딱 보낸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아주 뭐랄까 대찬 여자였었어요. 수잔나가. 남편은 매니저 역할을 거의 요즘으로 하자면 거의 그렇죠. 그러네요. 거의. 네. 네. 딱 관리를. 네, 남편 관리를 아주 네. 잘했던 거. 아, 너무 재밌는데. 그 아까 네. 연극 올리실 때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런 일들을 드라마터그라고 맞아요. 네네 하는 거예요? 드라마터그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드라마 투르그 또는 드라마 터그. 네, 뭐 근데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드라마 트루그라고 하는 네, 이유는 네. 이게 독일에서 먼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레싱이라는 네. 그 연극 이론가이자 희곡 작가이기도 하고 드라마 턱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1700한 18세기 중엽이라고 그냥 할게요. 네. 그때 함부르크에 처음으로 내셔널 티어터가 나초널 테아터라고 네. 독일 말로 그런데 생겨요. 네. 근데 그게 그 국립극장이라고 번역을 하면 틀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함부르크는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독일에서 첫째 둘째로 잘 사는 도시거든요. 네. 베를린은 독일에서 5등 이하로 떨어져요. 네. 수도인데도 네. 그렇게 네. 잘 살지 않아요. 함부르크, 뮌헨 이런 데가 잘 사는 데고 네. 한자 동맹을 맺고 무역을 많이 했던 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네.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연극을 좋아하니까 네. 장사꾼들이 모여서 만든 극장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항상 글을 쓸 때 국립극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아. 그리고 민족극장이나 네. 국민극장 뭐 이렇게 아. 번역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레싱이라는 사람을 그 드라마턱으로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싱이 함부르크 극장론 또는 함부르크 드라마투르기라고 그냥 그 독일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생긴 나라가 독일이에요. 네. 그래서 독일은 시립이나 주립이나 아니면 국립극장에 극장 하나에 큰 극장은 5명, 조그만 극장은 2 내지 3명의 드라마터가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업무가 분담돼 있어요. 네. 대외적인 일만 하는 드라마트루. 네.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희곡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무대화시키고 싶으면 극장으로 희곡을 보내요. 네. 그럼 이렇게 쌓이거든요. 네. 그것만 읽는 사람. 이렇게 다 아.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요. 네. 또 법률적인 일만 처리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작가의 경우는 글자 하나라도 고치면 법률로 걸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작가하고 가서 타협을 해야 돼요. 네. 우리 연출이 이거 네, 조금 영인데 고치고 철수를 싶은데. 받고 싶다고 네, 그런다. 네. 좀 허락해다오. 뭐 이런 네. 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이미 고인이 된 작가라도 가족들이 아직 로열티를 갖고 있을 경우 네. 가족들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다 네. 해결하는 그런 담당 이렇게 드라마투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연출하고 가장 관련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술적인 의미의 드라마터그인데 네. 매 연습 때마다 가서 보고 네. 연출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여기서
좀 연습하는 거 보니까 거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거기는 풍토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연출들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귀담아 듣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연출이 한 80%를 만들면 네. 20% 정도는 드라마turg가 도와줘서 10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라마터그는 영어 발음인데 보통 네. 아직도 드라마turg가 드라마투르그. 예.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써요. 네. 그러나 뭐 드라마터그라고 한다 해서 틀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경우는 아니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뭐 쓸데없이 드라마터그라는 애가 들어와서 네. 뭐 나한테 네. 잔소리를 하는 거야. 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얼마 전까지.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독일 연극이 왜 좋을까 하고 미국 애들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드라마turg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걔네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구나 네.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미국도 이제는 많이 그 되어 있고 내가 고스트 라이트라는 그 마이클 캐머스라는 네. 교수가 쓴 저기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 고스트 라이트가 유령의 불빛이잖아요. 그대로 네. 하면 네. 근데 극장이 비어 있을 때도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희미하게 켜놓는 불 그게 고스트라이트예요. 네, 그 네. 고스트라이트가 드라마터그 미국에서 그 드라마터그에 관한 책이에요. 그럼 보통 연극을 공부하신 분이 하세요? 아니면 뭐 배우하던 사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주로 인문 쪽에 아. 공부를 한 사람들이 네. 많이 하시고 스스로 네. 작가인 사람도 많고 그죠. 예.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독일 극단에서 최고의 철학자는 드라마터그라고 해요. 아. 독일에서는. 그런데 성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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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소멸의 예술이다. 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art of disappearance 영어로 어.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작품이 나옴과 동시에 자기를 없어지는, 네. 드러내. 아니 물론 드라마turg 아, 김미애 예, 이렇게 쓰기는 그렇죠. 하지만 네. 그 김미애가 나서서 그건 내가 한 거고 내가 아이디어 준 거고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이 해야지 굉장히 요만한 거 하고도 막 이만한 거 한 것처럼 이렇게 좀 과장하거나 그런 사람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의 제도인데 예술 문화예술의 돈벌이가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라가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나라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드라마터그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아, 네. 먹고 살면서 그 일을 극장 일을 도우면서 작품 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네 전체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선진국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몇만 불 이상이 됐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다 이런 숫자 노름은 아닌 거고 네. 진짜 그런 사회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죠. 네. 네. 독일에서는 50살 되기 전에 드라마turg 되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막 발로 뛰어서 밖에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드라마turg 말고 예술적인 네. 드라마turg는 연극의 제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이해도 뭐 문화나 예술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 네. 이런 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드라마터그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극단 내 최고의 철학자가 그 드라마터그다. 네.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네. 솔직히. 네. 아.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이제 우리나라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뭐 허드렛 일 잡일 막 시켰는데 네. 사진 한 장 내줘야 될 것 같으니까 하여간 그 밑에 드라마 터지 뭐 이렇게 쓴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를 전혀 모르는데 셰익스피어의 드라마turg을 한다든지 네. 이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트를 모르는데 네. 독일 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독일어 글자도 하나 모르는데 드라마turg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그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내가 네, 보기에는 네, 적어도. 예. 드라마투르기도 그렇구나. 독일에는 다 그렇게 상주하면서 네, 이렇게. 상주해요 다. 어. 옛날 내가 귀국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뭐 몇십 년 전이니까 훨씬 많이 관객도 늘고 좋아진 네.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연극은 소설이나 이런 걸 읽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나랑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접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디어스인데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극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 보면 계속 봐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든지 어려서부터 체질화돼서 극장에 가는 게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도 좀 뭐라 그럴까 너무 표피적이고 우리나라 좀 요즘 연극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지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입센을 다 번역하고 나서 이 척추가 좀 약해져가지고 컴퓨터에 너무 많이 앉았어요. 네. 걸음을 좀 많이 못 걸어서 연극을 거의 못 다녔어요. 비연극인으로 살았는데 네. 처음에 연극을 좀 못 갈 때는 엄청 불안해요. 아. 혹시 내가 안 보는 동안 못 보는 동안 명작이 검청각 나왔으면 골짜기. 어떡하지? 예, 예, 명작이. 예. 그런데 뭐 한 번도 명작은 나온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좀 그런 걱정이 네, 좀 네. 초조함과 불안함. 왜냐하면 뭐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뭐 100편 이상 보고 다녔으니까 네, 네. 1년에. 근데 연극은 좀 쉴까? 연극 구경 가는 건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른 건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약도 먹고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운동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걸 하느라 이 번역을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요. 길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좀 쉬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지금도 별로 쉬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네. 지금 또 판권을 하나 따놨어요. 어떤 네. 거요? 영어 책 하나 또 번역하려고 따끈따끈한 책.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나 혼자서는 안 낼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무슨 업적 평가를 받을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이 네. 뭐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함께 같이, 공역을 해서 네. 학생들 그러니까 내 제자들이 네. 주로 학교에 있는 제자들이 좀 자기 앞길을 가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네. 훈장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맞다. 예. 예. 아까 밑에 써 있는 것도 네. 설명해 주셨었는데 네. 되게 열심히 뭐 맞다. 뭐 요거요. 열정적인 예, 아닌데 예, 뭐 예. 아까 요 단어. 예. 폭풍. 괴루가 네. 요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되고요. 네, 네. 이게 좀 왕실에서 쓰는 용어가 좀 들어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괴루가 영어로 내가 얘기하면 accomplishment예요. 네. 성취, 업적. 네. 그리고 그 미테를릭이 독일어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거의 막 폭풍우가 터지는 것 같은 엄청난 네. 영어로 업적. 얘기하면 excellent 또는 outstanding 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르웨이 콩에는 노르웨이 킹이요? 저기 뭐죠 왕이 네. 그 네. 아주 놀라운 네. 엑셀런트한 업적에 대해서 예. 요 날짜에 네. 그 우트벤트는 인정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네. 그래서 미에킨 프로페서한테 커맨더라는 그런 그 등급에 등급에, 저거 네. 하는 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노르웨이의 왕이 그런 업적에 그러니까 대해서, 쉽게 예. 얘기해 이게 공로훈장이라는 뜻이에요. 아. 오르덴 있잖아요. 오르덴. 네. 그 오르덴을 이 H는 또 발음이 안 나요. 그냥 밀켄. 그거에 대해서 스토르 메스터가 그레이트 메스터.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네. 그 굉장한 그 이제 뭐 국왕으로서 네. 그 보르 한 혼드가 아우어 핸드예요. 그 아우어가 나라는 뜻이에요. 네. 국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하는 거고 그걸 직접 이 오르덴에 사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군요. 직접 사인을 한 건가요? 그럼? 요거. 예. 저쪽 건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와이프인가? 누구지? 여기 네. 여기 그리고 이게 뭐가 예, 이렇게 딱 헤럴드라고 찍혀 헤럴드. 있네요. 예,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CEL이라는 네. 뜻인데 CEL 네. 이 AL 영어로 네.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빨간 거 놓고서 네, 이 이렇게.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교 같은 사람이 네.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 봉인하는 게 CEL이에요. 네. 노르웨이 진짜. 글자가 제가 그때 기사도 썼지만 이 훈장을 그러니까 민간인 문학의 인사로서는 처음이다. 네. 한국에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뭐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 생각으로 내가 2022년 5월 31일 날 10권의 책을 냈거든요. 네. 그런데 대사님한테 당신을 그 로열 그 노르웨이전 오더를 주겠다라고 오더로 메리트를 그때, 주겠다라고 연락을 받은 게 2023년 5월 26일이에요. 1년 만에 받은 1년 만에. 그러니까 스크리닝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아무나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나라는 지금 훈장을 너무 남발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게 좀 네. 아니 그래서 이 책도 지금 입센연구센터에 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집 나온 것도 네, 전집도 가 있을 텐데 네.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략적으로 내가 되게 잘했더라고요. 정략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책을 처음에 쓰고서 네. 내가 이제 12월 달에 나왔어요.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봄에 2월 네. 달인가 3월 달에 노르웨이 대사관을 이 책 2권을 들고 무조건 간 거예요. 제가. 아. 안 열어줘요. 노르웨이 네, 대사관 네, 문은요. 네. 정동에 있는 거 여자 직원들은 잘 못 열어요. 무거워서요. 너무 무거워서 아. 유리문이긴 한데 이렇게 두꺼운 문이어가지고 나가려 그러면 여직원들이 그 남자 직원한테 좀 열어달라고. 아 진짜요? 네. 좀 이렇게 뭐라도 하나 들으면 네. 못 열어요. 그렇게 어. 문이 그 무거운데 무슨 보물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하다 내 명함을 냈어요. 한양대학교. 네. 이런 사람인데 문정관님이나 누구나 좀 한국 네. 분한테 좀 네, 얘기를 하고 정말, 싶다고. 예, 예.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러고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문정관을 만났어요. 네. 그분이 아까 얘기했던 정년에 네, 하셨던 한국 분, 분인데 네. 내가 이런 책을 썼으니 내가 오슬로 가서 봤더니 입센연구센터에 한국계 하나도 없었으니까 2권을 갖고 왔으니 하나는 대사관에 비치하고 네. 하나는 입센연구센터에 거기에, 네. 보내다오.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출판할 때는 다 아시겠지만 나는 책을 안 내면 안 낼수록 용돈이 가만히 있어요. 네. 책을 낼 책을 때마다 쓰면 제작비를 쓸수록, 내가 좀 보태야 네. 되고 왜냐하면 네. 책이 안 팔리니까 출판사가 네. 안 해줘요. 어. 몇 권밖에 안 팔리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책을 낼 때 고민이 돼요. 그래서 문정관하고 의논을 했어요. 네.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뭐 유명한 출판사는 한 권에 1,800만 원 내라고 한다. 그럼 열 한권 권이면 번역하는데요? 아니요, 출판하는데. 그러니까 출판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예, 데가 번역은 내가 했고. 그죠. 예, 예. 사비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억 8천을 내야 된다는 집을 팔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좀 방법이 없겠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연극 전문 출판사로 내가 아. 옮겼죠. 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의논을 하니까 노를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노를라가 노르웨이 리터러처 어브로드의 줄임말이에요. 네, 노를라가. 네. 그래서 그 노를라의 조건이 딱 있어요. 어떤 때 그 그랜트를 주는지 네, 후원을 네. 하는지 보니까 외국 사람이 그 노르웨이 문학이나 이런 거를 번역을 할 때 번역료를 좀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주 그냥 간곡한 편지를 한 2페이지를 영어로 써가지고 네. 그 노를라에다 보냈어요. 네. 나 누구누구고 지금 입센 작품 노르웨이 원어로 아. 해서 다 번역을 했는데 출판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네. 나는 번역료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네. 그 출판하는 출판하는 비용을 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10만 크로네. 10만 크로네 그럼 그때 얼마나 한국 돈으로 돼요? 300만 원 조금 넘었어요. 아. 그 10만 크로네를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네. 우리가 외국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최고 액수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네. 그러면서 왜냐하면 200만 크로네가 이제 전체 예산인데 네. 온갖 아. 나라에서 다 후원해달라고 오기 때문에 네. 200만 중에 10만이면 그래서 이제 최고 액수니까 이걸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대사관에서도 한 500만 원 정도 네. 도와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1,300만 원 조금 넘게 왔고 내가 1,000만 원 내고 네. 그렇게 해서 책이 출판이 됐죠. 아. 그러니까 내가 책을 안 낼수록 나는 조금 돈이 용돈이 꾼는데 책을 전- 낼수록 나는 가난해진다. 맨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낼 때마다 이거 제작비를 웃을 내니까. 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웃을 일 아니에요. 네. 그러지 네. 말아야 돼. 내가 정말 네. 번역료를 받아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네.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내가 네.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고생했는데 누가 10원도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출판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야 되는 그런 현실이 네.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어떡해요. 네. 내가 여기서 하려면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랬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나오고 이 훈장도 받고 엄청 그 보람을 좀 느끼셨겠어요. 사실은 작년에 책을 내고 나서 보람을 느꼈죠. 아, 네. 이거보다도. 네, 네. 왜냐하면은 한국 영국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나한테 문자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입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람인데 네. 선생님이 드디어 그 일을 하셨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인터뷰가 4개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거 나갔을 때. 네. 근데 이제 미국 가시고 이런 선생님들도 그쪽에서 네.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어. 아 선생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대답. 그 대단하다는 말 좋은 거 아니요.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 말의 줄임말이니까 내가 이러면서 네. 농담 삼아 답을 네. 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사실 좀 보람을 많이 느꼈고 음. 실은 한국 연극과의 관계를 나는 반드시 가져야 됐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연극학을 공부한 적이 없이 그냥 연극을 좋아하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와서 나는 내가 서양 연극 전공자라고 그래서 서양 연극만 가르치는 건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자마자 또 한국 연극 책 사가지고 막 공부하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든지 좀 묶어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야지. 왜냐하면 걔네들이 외국 가서 활동할 게 아니잖아요. 네. 한국에서 활동할 거니까 한국 현실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렇게 열심히 대학로에 나가고 연극 보고 한국 연극 책 공부하고 네. 그렇게 난리를 쳤죠. 초반기에도. 네.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지금도 아까도 뭐 판권을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거 말고 또 앞으로 또 내가 뭘 이걸 해봐야 되겠다. 예, 있죠. 네. 어떤 나 원래 문학소녀였었거든요. 아마 교사 안 됐으면은 네. 배우도 어차피 못 됐고 네. 부모 때문에 뭐 배우를 공부하러 하고 싶으셨는데 네. 어릴 때는 이제 네. 팔자가 그렇게 풀려서 그런지 네. 어쨌거나 외국을 가가지고 또 독일어 공부한 그 또 사연은 또 말로 다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연극학으로 박사를 할 거야라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때 언어가 가셨을 다르니까 때. 네. 시집을 빨리 간 것만 원망했지. 내가 어. 시집을 안 갔으면 내가 웨스트 이스트 막 이런 거 시험 봐갖고 영어권으로 네, 유학 네. 갔을 텐데 네, 이상하게 남의 집 남의 남자 그냥 밥 해주는 사람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비행기 속에서 내가 모르는 언어지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썸머스쿨에서 독일어를 배웠는데 네. 그때 147개국에서 그 전 세계가 썸머스쿨이요. 네, 네, 그 네. 나라가 147개국이었어요. 네. 다 왔더라고요. 네. 거기서 몇천 명 되는 데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독일어 수업에서 네. 네. 석 달 동안 네. 하고서 네. 라이센스 줄 때 네. 주거든요. 거기 네. 성적 딱. 그 저는 근데 거기 도고 1등 이렇게 써 있어요. 모르셨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우스게 차이키네트라고 그러는데 독일 말로 네. 영어로 엑셀런트. 네. 제어굿이 제일 좋은 건데 그보다를 뛰어넘는 더, 건데 네. 매일같이 시험을 봐요. 4시간 수업하고 1시간 시험 보고 가는데 딱 하나 틀렸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렇게 네. 받고 네. 그때 이제 그럼 내가 독일어를 세계 애들하고 해도 되니까 공부를 한번 해볼까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독일어로. 네. 독일어로. 네.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하는 코스에 붙어야 돼요. 이건 네. 썸머스쿨이고 네. 그거를 제일 높은 코스를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1등을 했으니까. 내 혼자 네. 생각이 고급 코스. 최고급을 네. 6단계가 있는데 네. 매일같이 망신.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들어왔냐. 이건 독일을 상당히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건데 나는 겨우 석 달 배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평생 솔직히 말해서 칭찬만 듣고 살다가 욕을 먹으니까 그 자존심 상하는 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오늘 배운 거 다 외우고 막 내일 배울 거 다 외우고 막 그러고 가서 한 달 만에 프라우 윤을 좀 봐라. 그게 오. 미세스 윤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처음에 꼴등했는데 지금 1등하지 않니?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모델이 된 거죠. 롤 모델이. 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서 독일어 시험 보는데 2등으로 스페인 애가 1등, 네. 100등까지만 딱 붙여요. 그걸 붙어야 내가 학생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내가 동문과를 혹시 나왔으면 몇 개를 인정을 받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데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네. 완전히 대학교 1학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7년 대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신 그렇죠. 거예요? 해가지고 박사 코스까지. 그렇구나. 네. 그 비엔나에서 네. 저기 별명은 의지에 똘려. 한국 분들이 정말 의지에 똘려라고 맨날 놀리고 그랬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소리였지만. 네. 네. 그 의지에 똘려 시절이 있었으니까 입센도 이렇게 60에 새로 노르웨이어 배워가지고 그렇죠. 독학으로 한 게, 배우셔갖고 또. 그게 좀 네. 아니 사실 독학으로까지 배울 생각은 없었어요. 네. 노르웨이 대사관에 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네.
내가 노르웨이어를 배우고 배우고 싶은데 싶은데,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냐니까 아무데도 없대. 어떻게?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한두 군데 가르친다고 있어요. 하더라고요. 네. 학원 같은 네. 데서.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노르웨이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래서 남편이 있어서 남자친구는 곤란할 것 같다고 네. 웃으면서 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건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거 아. 사온 걸로 공부를 하자 혼자서.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때 영어하고 독일어를 알고 있다는 게 엄청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의지의 한국인이십니다, 진짜.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네. 뭐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제가 네. 이제 내가 66학번이거든요. 네. 66학번 동기들의 단톡방인데 몇백 명이 회원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뭘 보내요. 그리고 맨날 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무슨 네. 어떻게 하면 백살을 살까, 네. 어떻게 하면 병이 안 날까, 맨날 그런 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내일을 알 수도 없는 데다가 네.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항을 일반화시킬 수가 절대 없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쵸. 게 다 다르고 제네릭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이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약이지만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고 자기한테 최선의 것을 자기가 찾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그렇지. 근데 종일 앉아서 막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하여간 내 나이를 보는 사람 좀 적더라고. 내가 75살인데. 그래서 그런 네. 나이를 별로 의식 안 하고 살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그런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뭔가 시시한 거라도 좋으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맨날 유튜브 뒤져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이러지 않기를 네. 정말 희망해요. 네. 그래서 뭐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오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재밌고 내가 보람을 느끼고 뭐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거는 또 다른 얘기고 네.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 이제 마지막 소망을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80이 되기 전까지 네. 그때까지 있다는 보장하에 김미애 작품집 하나 내고 죽고 싶어요. 원래 내가 작가 네.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내가 작가가 됐으면은 이게 못 됐을 거예요. 내가 비엔나에서 둘째 딸을 낳았거든요. 만 네. 9살 차이로. 네. 사흘 낳아보면 울었어요. 왜요? 이제 논문을 시작해야 되는데 애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지금까지 딴 성적이 너무 아깝고 그 우울증, 산후 우울증이 와가지고 작품을 하나 써가지고 네. 단편 소설을 써서 그때는 한국 대사관에 땡땡 일보밖에 없어서 네. 그 주소를 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신춘문예에 신청을 이제 응모를 했어요. 마지막 작품 2개하고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네. 82년도인가 그런데 어. 그 2작품하고 겨루다가 떨어졌어요. 네. 한 작품이 됐는데 나보다 한 10년 이상 어린 젊은 남자였는데 네. 황순원 선생님이 심사위원장이셨는데 네. 거기에 심사평에 뭐라고 쓰셨냐면 너무 잘 썼지만 나이 드신 분이라 네. 젊은 사람을 선한다.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젊은 사람을. 네. 더 이제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네. 그 여명 논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에? 명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네. 중요한 거다. 네. 당선이 됐으면 작가였지 안 했을 거예요. 인생이 참.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소설을 쓸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좀 쓰고 있어요 이미. 이미. 네. 근데 하나만 쓰면 재미없어서 네. 나 항상 일할 때 서너 개 놓고 하거든요. 육아다 지루하면 2번째 거. 네. 책상이 항상 지저분해요. 그래서 네. 작품 쓰는 것도 이제 A라는 거 쓰다가 네.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러면 B 좀 쓰다가 희곡도 쓰고 네. 뭐 남이 좋다고 하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 음. 다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되긴 하는데 뼈는 좀 만들어 놓으려고 네. 프레임은 네. 하고 나서 그냥 자비 출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출판 안 해줄 것 같아서 네. 어차피 지금까지 책 낼 때마다 내 돈 들어갔으니까 그냥 용돈 아껴놨다가 네. 자비 출판하고 죽으려고요. 연극을 계속 만들고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부터 사회생활을 배우는 게 극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거기서 누가 막 부딪히거나 이러고 뭐 혼자 막 설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것도 배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극은 굉장히 생생한 거기 때문에
그냥 소설이나 이걸 상상하면서 읽는 것보다는 훨씬 그 직접성 이게 네. 좀 다르다. 네. 감정의 선을 많이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도 연극은 계속 만들어야 되고 관객을 끌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개인 차원에서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독일어권 나라들처럼 우리도 언젠가 좀 더 나라가 잘 살아지면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뭐 번역도 하셨고 그럼 내가 가장 내놓을 현재까지는 내가 가장 내놓을 만한 의미 있는 작업은 그 입센인가요? 뭐 입센이 아무래도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두 번째는 브로드웨이를 넘어라는 책을 내가 미국을 2번 횡단하고 네. 대륙을 뭐 그렇게 해서 아주 발로 뛰면서 쓴 책이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내 업적 중에 하나라고 네. 사실 남들은 네. 안 알아주거나 말거나 네. 생각하죠. 네. 그거 하고도 엄청 뿌듯했어요. 그것도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근데 출판할 때 자비를 들여서 네, 돈 들었죠, 당연히. 그렇구나. 그게 그 전부를 하는데 한 6천만 원 들었거든요. 네. 말할 필요는 없고 액수는 네. 지원금은 그걸 쓰고 있는 중간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미리부터 지원금을 따잖아요. 그러면은 1년인가 2년 안에 내야 되는데 그 안에 네. 못 쓸 것 같은 그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책만 쓰면 좋은데 인터넷 보고 뭐 남의 네. 논문 보고 네.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가야 가서 되니까. 발로 네. 그저 뛰어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쓰고 있는 중간에 신청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은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은 내가 보전했지만 또 책 낼 때 돈이 들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요. 연극 연출이나 극단을 해가지고 할 때 자기 돈 들여서 거의 똔똔이 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네. 나도 그냥 연극 연출 하나 해서 돈 들어갔다 생각하자. 이러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 참 그게 독자가 많지 않은 책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낼 때마다 그렇게 자비를 드려야 된다는 거는 예, 참 그거 참 그러네요. 예. 불행한 일이긴 한데 뭐 한국의 네. 실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외국은 이렇게 판매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를 써낼 때 자비로 해요? 아니요. 외국은 이제 교수가 딱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2권 정도의 책을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면 대학에서 잘리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워낙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근데 거긴 독자가 많아요. 네. 책을 하나 냈을 때 네. 충분히 그게 출판사가 운영이 될 수 있을 만큼 네. 팔리는데 한국은 안 팔리기 때문에 네. 애들 보고 이 책을 하나 사서 읽어라 그러면 지가 읽어야 될 부분만 가서 복사해서 네. 써요. 네. 그러니까 책이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죠 뭐. 그래도 책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입센 전집이 생겼으니까 네. 누군가 입센을 공부할 수 있고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거죠. 뭐 내일 당장만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없어요. 그런 네. 일들은. 네. 근데 그냥 조금 더 원시한적으로 보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그래도 한국 연극의 발전을 위해서 요 말은 꼭 보내주세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닦아놓은 한국 연극의 길에 내가 조금의 보탬을 했다라고 네.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미애 교수님 모시고 노르웨이 뭐 입센 얘기 너무 재밌는 그러게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말씀도 재밌게 네. 해주셔가지고 네, 잘 들었습니다. 작은 거라도 네. 의미 있는 뭔가를 내가 할 수 네. 있는 뭔가를 찾아서 그렇죠. 네. 하라는 얘기 되게 의미가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네.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김미애 작품집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내가 처음으로 미리 발설한 건데 아니 약속하신 거예요. 큰일 났네. 원래 잘 미리 말씀 안 하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왜냐면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아, 나한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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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